경복궁. 이런 만큼. 이게 도션빔. 이게 도션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올덴모터스 윤선재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너와 함께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SM6 차량 운전자분을 직접 만나보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SM6는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디자인에서 아주 큰 점수를 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이 많은 걸로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특히나 뒤쪽 서스펜션이 이제 멀티링크가 아니고 이제 토션바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안 좋은 점이 부각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차를 선택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런 이 차만의 장점을 보시고 또 선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 이 SM6가 나왔을 때 디자인을 보고 혹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2016년도에 나왔고 SM6 1.6 터보, 네, 맞습니다. 터보 버전이고, 이제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신 오너분께서는 이 SM6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타고 시동을 걸고 있는 순간에도 뭐 큰 소음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도 벌써 7년이나 지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특히나 HUD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중앙 산타페시아의 세로로 됐던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세로로 됐던 모니터가 없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게 더 깔끔하고 더 사용하기 편한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새로 된 모니터는 뭘 한 가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홈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도 터치보다는 이런 물리 버튼이 있는 게 더 선호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SM6 1.6 터보가 있는 이 차를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는지 오너분과 함께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에 앞서 우리 오너분 자기 소개 좀. 안녕하십니까, SM6 오너입니다.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를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행을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면서 이제 본인이 왜 이 SM6를 선택하게 됐는지, 비교 차종은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가장 비슷한 거는 소나타고, 또 그렇죠. 뭐 K5나 뭐 말리부나 GM의 말리부 같은 경우, GM이 1.5 터보가 있고 2.0 터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다운사이징해서 후에 나온 게 1.35 그것까지 있었는데, 말리부는 실내가 너무 못생겼어요. 호불호가 확 갈리는 디자인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차 뭐라 그럴까, 하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던 중형 4가지 중에 제일 괜찮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외관 디자인도 괜찮았어요. 근데 실내가 무슨 80년대 차도 아니고 너무 올드해가지고, 디스플레이의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직선으로 뽑아낸 것도 아니고 좀 동글동글한데 그 동글동글한 게 이쁘지도 않고, 저는 이 기어 노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이것도 뭐 사실 컴팩트한 건 아닌데 전 이 정도면 컴팩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했고, 사실 그 전에 소나타를 타고 있었고, 그래서 소나타는 논외가 됐고, K5는 뭐 사람들 많이 하는 과학 오기 그런 이미지 때문에 또 싫었고, 워낙에 얘가 디자인이 좋았었고, 거기다가 디자인이 좋으면서 저는 좀 출력이 있는 차량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6 터보인데 재원상으로는 190마력에 토크가 26점 몇이 나오거든요. 아주 상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도션빔에 대한 이슈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이제 DCT 미션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SM6 뭐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면 나름 해법들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감안하고, 어차피 전 중고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했는데 지금 한 2년 6개월 타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이따 또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6개월 동안 타고 한 4만 킬로 정도 주행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할 때 하나 보여드릴게요. 출발할 때 그놈의 그 DCT 미션의 꿀렁임. 근데 그 꿀렁임이 어떻게 꿀렁임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그냥 오토미션 차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성질 급한 사람들, 빨리 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마자 근데 이런 거죠. 네, 방금 이런 약간 느낌. 튀는 느낌? 근데 급출발 이제 뭐 저도 젊었을 때는 급출발도 하고 그런데 요즘 사실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출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이 DCT 미션 요거 같은 경우는 정차에 있을 때 드라이브 놓는다고 해도 바로 드라이브 그 클러치가 붙어가지고 구동축이랑 붙어가지고 미션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수동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클러치 밟고 클러치 살짝 떼면서 엑셀을 밟을 때 이제 클러치 구동축이 붙잖아요. 이것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서 정차하게 되면 무조건 얘는 중립으로 빠져요. 그러면은 브레이크에 떼고 이 기어가 붙는 걸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밟으면 이제 울컥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옛날 그 수동차처럼 이렇게 그렇죠, 울컥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소위 뭐 그러죠, 발컨이라고, 발컨트롤. 그 자동차 유튜버 중에 그 있잖아요. 윤상욱 씨는 또 그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아니 내가 편하려고 오토 미션을 산 건데 내가 출발할 때마다 그렇게 미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해야 되느냐. 뭐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게 싫으면 이 차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뭐 출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190마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뭐 그랜저나 K7의 그 2.4 엔진들 그게 한 190마력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아직은 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3000cc 엔진이 좀 신형들은 266마력 나오고 3000cc LPI가 한 235마력 나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내 구간이라 밟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출력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중고로 살 때 이 차를 또 구매한 것 중에 하나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이 전차주가 저랑 마음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지금 이 8.7인치 S링크가 고질병 있는 그거 같은 경우 전 그다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LE 트림을 사면서 옵션을 뭘 추가를 했냐면 뭐 옵션 이름은 아까 다시 확인해 보니까 무슨 익스테리어를 좀 이렇게 이쁘게 한 것 같은 그런 옵션이었는데 그 옵션에 뭐가 들어갔냐면 지금 이제 전조등이 퓨어 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LED 라이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19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245에 40에 19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ADC라고 그래가지고 어댑티브 액티브 댐핑 컨트롤. 네. 그래서 코너링이나 이럴 때 확실히 그쵸. 모드를 이제 노멀 모드로 가느냐 에코 모드로 가느냐 뭐 스포츠 모드로 가느냐 놓으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 당연히 좀 이따가 지금은 제가 퍼스널로 해놓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제 원하는 걸로 뭐 스티어링이랑 무거운 거랑 뭐 엑셀이랑 그 댐핑이랑은 지금 제가 맞춰 놓은 거고 이제 이 차가 가고 지금 스포츠로 바꿔달랐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앰비언트 라이트도 빨간색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갈 때 뭐 이제 그 기어 변속 간격이 좀 짧아질 것이고 그 RPM이 좀 더 높이 올라갈 것이고 뭐 그런 거를 한 번만. 기름은 많이 먹더라고요. 엔진 소리부터가 달라지는 거 같네. 이것도 뭐 이런 식인데 시내 구간이라 더 이상 굳이 이렇게 또 퍼스널 모드로 하면 또 시내에서는 굳이 뭐 이럴 필요도 없고요. 1.6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엄청 뿜어대는 거야. 괜찮아요. 그 아까 8.7인치 그 S링크는 뭐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 보면 그 불편한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거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나 를 또 얘기하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SM6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긴 없지만 그 사람 리뷰에서 보면 요만한 데서 요 밑에 약간 뭐랄까 팝업 창을 띄우는 스크롤 창? 팝업 창? 그거 띄우는 게 있는데 이거를 잡아 예를 그래서 터치를 해서 드래그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터치만 해도 올라오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막 오작동 난다고 그걸 보여주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 차주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거는 네가 잘못 쓰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솔직히 그럼 터치가 다 잘 되는 차라고 해도 운전하다가 터치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쪽 셔틀. 네. 이것도 익숙해지면 안 보고도 살짝 보고 그쵸. 뭐 이렇게 가도 되고 가서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 우리가 일반적인 리뷰어들이 이제 잠깐 차를 몰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해 보신 분들하고 정말 다르게 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익숙해지느냐 안 지느냐, 자기 차에 또 그만큼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제 그 차이도 큰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얘도 스탑앤고 기능이 있잖아요. 네. 스탑앤고 기능이 있는데, 보통 스탑앤고 기능이 있는 차들의 경우 이제 배터리가 이제 문제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는지, 아니면 배터리가 빨리 닳았다든지, 아니면 뭐 수명이 뭐 금방 어떻게 닳았다든지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된 중고차, 3년 돼서 41,000km 정도 된 걸 제가 중고차로 샀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배터리가 출고 때 꼽혀있던 배터리가 그대로 있었겠죠. 기본 배터리. 그래서 스탑앤고를 안 켰어요, 제가 처음엔. 네, 배터리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4만 km, 3년 된 4만 km 차를 타고 그 중고차로 입양을 했는데, 그때는 스탑앤고를 안 썼어요. 저도 배터리가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얘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스탑앤고가 그게 작동하려면 조건들이 맞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 실내 기온이 3도 이하로 떨어지면, 실외 기온이 3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 안 한다고 매뉴얼에 돼 있는데, 그것도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껐다 켰다 뭐 얼마나 기름 막히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동호회 카페에서 막 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배터리를 교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터리를 좀 센 걸로 AGM80을 갖다 꼈어요. 그 다들 평이 좋더라고요. 뭐 델코를 쓰든 로켓을 쓰든 AGM80D 그걸로 쓰면 스탑앤고도 정확히 작동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지 한 1년 됐나? 올라오기 전에 바꿨으니까 1년 좀 더 됐겠구나. 근데 배터리를 그걸로 바꿨더니 영하 2도에서도 스탑앤고가 돼.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다른 장치를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여유로운 얘가 전기 쓰는 게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그 아까 액티브 댐핑 ADC도 걔도 전기를 적동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게 얘는 배터리를 좀 나중에 바꿀 때 별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싼 데 잘 찾아가면. 그때 하여튼 그랬더니 좋아요. 현재 상태는 배터리 상태에 따라 가지고 스탑앤고의 그 작동 시간이나 범위도 바뀌어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건 저 몰랐던 사실인데, 그냥 센서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차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확실하게 그건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가격을 한번 1,500? 1,700? 1,590. 1,590. 맞네. 비슷하게 맞췄어. 거의 뭐 반값으로. 그런데 이상 없이 잘 타고 있는 중고차가 되는. 뭐 장고장, 그러니까 제가 소모품 가는 것 빼고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있었죠. 저기 이거 뭘 갈았었냐면 로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동호회 카페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보증 남아있을 때 갈 수 있는 거 다 갈아라. 가서 이제 그 정비소, 그러니까 직영을 가든
협력업체를 가든 가서 말 잘하면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로어 양쪽 다 갈았고요. 그때 보증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가 또 운이 좋았던 거, 다른 제조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은 그게 있어요. 그 보증 연장. 보증 연장. 보증 연장을 이 전차주가 해놨더라고. 거의 뭐 백몇십만 원 들어도 백몇십만 원인가 십몇만 원인가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전차주가 이미 차를 그만큼 잘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렇죠. 옵션도 딱 그렇게 운전에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만 딱 해놓고. 그래가지고 5년에 10만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뒤에 부싱, 특히나 이제 부싱이 경화되면 이제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브루트 고무 실리콘 스프레이 지금 뿌려주면서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증 딱 끝나기 전에 이제 뒤에 부싱 다 갈고. 운이 좋았던 거네. 네. 그래서 거기다 저도 좀 아끼니까 저는 엔진오일 첨가제에 스탑 안 넣고 저도 또 인터넷 막 뒤져가지고 뭐더라? 나노렉스인가? 무슨 중소기업 것 같은데 평이 괜찮아서 넣었는데 괜찮던데 나노렉스니까. 그 다음에 냉각수 첨가제도 냉각수 첨가제까지 요번에 한번 넣어봤고 싼 맛에 10,000원밖에 안 하던데? 11,000원? 저기 바로 앞에도 지금 SM6가 달리고 있는데 사실 디자인을 보면은 참 이뻐요. 디자인은 그냥 일반 중형차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고급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디자인이 잘 빠졌는데. 디자인은 최고예요. 너무 이뻐 난 얘가. 거기다가 색깔도 아까 이제 지금 촬영은 안 됐지만 저는 이게 보통 왜 차가 신차 출시를 하면 좀 미는 컬러가 있잖아요. 그 소나타 DM8 같은 경우 겨자색 같은 걸로 밀었었고 그랬잖아요. 아테온 따라잡겠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이센블러라고 파란색인데 수입차 말고 국산차 중에 파란색 중에 얘가 제일 이뻐요. 파란색. 원래 파란색 내기 파란색 빨간색 이런 색깔이 내기 힘들잖아요. 투션빔 관련해서 뭐 코너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솔직히 차를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막 와인딩을 다니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솔직히 이 투션 이제 투션빔이기 때문에 뒤가 소위 말하는 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도대체 차를 어떻게들 몰고 다니길래. 아니 교통법규를 웬간하면 지켜야지. 예를 들어 국도에 있는 와인딩 도로라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80km니까 80km라 칩시다. 그럼 뭐 고객길을 몇 킬로로 넘어갈 겁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 DCT는 아까 제가 해결 방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토션빔은 어쩔 수 없다. 근데 뭐 지금 앞에 보이는 뭐 K5나 뭐 그랜저는 좀 좋겠죠.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차가 LF 소나타라고 했는데 걔들도 그렇게 코너링이나 뭐 아니면 충격 중형차는 어쩔 수 없어요. 2000cc 차는 2000cc 차예요. 그냥 그 가격대에서 그 성능을 원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늘상 맨날 뭐 BMW 벤츠 이런 거 이야기만 듣다가 이제 내 차에다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그 시츄에이션이 돼버리는 거. 대신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출시된 이제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물론 걔들은 얘들보다 좋겠죠. 이거보다. 근데 저는 이제 같은 그 연식대를 보자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는 얘는 전혀 안 꿀려요. 승차감이나 뭐 출력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달리면서 보면 1.6인데 1.6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뭐 터보가 언제 작동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 아 맞다, 터보렉도 있었잖아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타고 있는데도 뭐 터보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규정 속도 60, 80인 이런 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 터보가 작동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말리부를 이제 그 1.5 터보였나 이제
차를 몰 때 이제 고속도로에서 렉이 생기는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렉이 한 1초 정도 이렇게 딱 엑셀을 확 밟았는데도 한참 있다가 이제 훅 가는 이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 2000cc 정도 그냥 달리는 느낌? 그리고 스무스하게 그냥 달리는 그런 느낌,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보가 돌아서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을 따로 받는다든지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굴러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 물론 출력 차이가 나죠. 출력 차이는 나는데, 이게 터보차 중에 이제 이렇게 다운사이징 된 터보차들 타다 보면 왜 쥐어 짜내다 결국에 못 올라가는 그 순간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쥐어 짜내다 못 올라가는데, 이제 자연 흡기들 중에 뭐 3000cc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간다. 그런데 사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고속도로에서 120 이상씩 막 밟으면서 그렇게 가야지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짜내는 듯한 느낌이다, 아니면 정말 뭐 크루징 하듯이 정말 쭉 뻗어나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속도 구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국내 도로 실적에서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진짜. 아니, 그리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아니, 법규 지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타고 있다가 느낀 건데, 차가 가볍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또 보면은 네.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H사의 차들은 대부분은 뭐 빠르긴 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이 됐다고 해서 이제 가볍게 만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중량은 가벼워요. 근데 중량은 가볍다. 근데 느낌은 지금 가볍지는 않은 느낌, 뭔가 묵직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부분인데, 타이어 폭 때문에 그러려나?